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런 일을 겪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그 집 주인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초 있죠, 초. 네. 길에서 있는 초 그런 거 갖다가 음식에 섞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도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던 시절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연령층이 조금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스타일, 이거를 필리핀과 한국이 어떻게 조금 다르거나 같은지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필리핀에 대한 얘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학폭위원회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부터가 학폭위원회에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피부로 와닿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명, 물론 100명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만큼 가능성이 큰 건 첫 번째, 선생님. 그렇죠. 그 다음이 교장 선생님. 네. 요거를 넘어서면은 경찰까지 동원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지만 대부분은 요 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낙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필리핀이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집안에 돈이 없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과 교육열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왕따 문제, 학교 문제는 엄청나게 셉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좀 심할 경우는 그 학생을 전학을 시킨다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요거는 선생님과 얘기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학폭에 대한 거에 반응은 같지만 그 표현 방식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확 하고 오르는 게 우선이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말로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따져보자라는 마음가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외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사람과 전쟁입니까 이젠? 사주 후에 뵙겠습니까 이겁니까? 네. 한국은 제가 지금 이제 떠나온 지가 한참 됐으니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어렸을 때의 세대보다는 약간 변동이 있다는 거는 이게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서류상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필리핀이 살짝 다릅니다. 필리핀은 말은 물어봤을 때 말은 배우자가 왜 그랬는지 이유 예. 왜 그랬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 이유를 물어보고 네. 거기에 그 다음에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멱살 잡고 싸우죠. 그럼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필리핀에서는 일단은 붙고 보자. 네. 쌈딱이 된다. 이런 현실. 좀 예상 외에 또 답도 있었죠. 예. 배우자를 몰래 따라다녀서 직접 조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만들어낸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 번은 저희 사무실 그 뒤쪽에서 막 예. 여자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죠. 막 비사한 말로. 예. 저는 이제 비사한 말을 잘 모르니까 우리 직원한테 좀 왜 저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발 앞에다 걸렸다고 그래서 그게 옆 동네가 다 들리고. 네, 다 들릴 쪽으로 떠들썩하게 막 예. 그렇게. 여기는 좀 아직 이렇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 이렇게 해서 붙어버립니다. 그게 조금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한국에서 또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예, 뭐. 아파트는 특히나 좁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층간소음. 그렇죠. 층간소음도 있지만 애견인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많이 너무 많아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왈왈, 여기서 왈왈 예. 이렇게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직접 얘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서먹하니까 이제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그 집주인과 네. 얘기를 해서 조금 걔를 조용히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예.
집주인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개가 조용해지느냐 그러지 않지 않냐. 예. 질문 자체가 해도 계속 짖는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와요. 예. 어떤 게? 음식에 타서 몰래 매워서 죽인다예요.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살벌합니다. 처음에는 얘기가 이웃하고 얘기를 한다. 잘 얘기를 해서 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한번 딱 튀어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맞다고 동감한다고.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런 일을 겪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그 집 주인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초 네. 길에서 있는 초 그런 거 갖다가 음식에 섞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비상이라고 하나요? 비상? 예. 약간 이렇게 소금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거 갖다가 빻아가지고 음식하고 섞여서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개한테 살짝 먹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그런 층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좀 이제 밑에 저소득층 쪽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서민층이죠. 네, 이쪽에 좀 위쪽에 중산층 이상처럼 해서 키우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왜냐면은 CCTV도 있고 네. 빌리지고인데 함부로 그걸 했다가는 예, 문제가 큰일 나죠. 커지니까. 그래서 컴플레인 위주로 한다고 하고 한국의 강아지들은 복 받은 거예요. 다 아파트에 있으면서 보호받잖아요. 아유 근데 독을 줄래야 줄 수가 없으니까. 반려견이잖아요. 식구인데요, 뭐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가족처럼 사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의 현재 문화가 지금 이제 많이 이런 데서는 조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한국에 차가 많아지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이 주차 문제. 막 그 차 압니까? 막 B로 시작하는 차, 막 M으로 시작하는 이런 거 막 차 두 칸에다가 막 아,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 막, 이렇게 주차장에? 그죠. 그래서 막 기사에까지도 막 나오고. 나오고 네. 사회적 이슈고 뭐 내 집 앞에 내가 차 대던 자리인데 누가 차를 계속 대. 그쵸.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그러면 막 이제 뭐 싸우고. 백밀러를 몰래 가서 부신다든가 쫙 차키로 이렇게 긋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감정이 이미 폭발된 상태로 네. 그 상대방을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그 B사 사고 싶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이게 막 크게 막 스트레스 받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남이 내 자리에 주차를 했을 때. 예. 이 내 자리는 보통 이제 차를 갖고 있는 집들은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왜냐면 이 아무래도 그 차이가 나니까. 주차장 외에 다른 지역에 내가 만약에 차가 2대예요. 그럼 내가 한 군데에다 또 딴 데다 세웠어. 빈 공간이 있어서. 근데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세웠어요. 이럴 때 기준이 뭐냐? 그죠. 원래는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인데. 그 사람 겁니다. 그 질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2년 전부터 됐어. 네. 그래서 여긴 내 자리야. 예, 그런 게 암암리에 네. 통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당신 땅이 아닌데 아무리 2년 전부터 됐어도 그건 당신 게 아니다. 지금 비었으니까 내가 잠시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논리가 맞아요. 네. 저 사람이 먼저 됐대. 그럼 그 사람 자리에. 자, 어떻게 보면 재밌는 나라죠. 네.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죠. 근데 또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건 어떨 때 많이 발생이 되냐면 영업장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아, 영업장? 그러니까 가게에 차를 대놓고 딴 데를 가는 거죠. 그 영업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 그 세큐리티 가드들이 옷 같은 걸 구해 와가지고 차 바퀴 밑에 앞뒤로 이렇게 딱 숨겨놓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빼다 그 못을 밟으면은 이제 고치러 가야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소심하게 복수를 업장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약간 이렇게 남의 차에 약간 해코지를 하는 그 작은 재미? 네. 그거는 어느 나라든 있나 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갈수록 작은 문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회로 변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언제나 봐도 예쁘기만 한 우리 아이들이 왁작지껄 떠들고 노는 게 이제는 정말 큰 스트레스가 돼버린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노키즈 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페도 그렇고. 한국의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딱 처음에 인터넷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이 해석을 못 한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바쁘게 살고 하면서 예. 내 개인의 안위가 우선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 그렇죠. 이제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그렇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네. 이거는 싫다. 네,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커피숍에 가서 조용히 이제 커피를 즐기면서 이렇게 영화 한 편 보고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러워요. 막 춤도 추고.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토를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네.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네끼리 욕합니다. 아, 너무 시끄럽지 않아?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만 생각을 한다든가, 좀 저 손님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뭐 자리를 옮긴다. 나가든지 아니면 애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째려보고 조용히 하라고 말을 이렇게 툭 던지고 하는 사람들은 나 한국 사람입니다. 필리핀 맞아,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그것마저도 안 해요. 표현을 하면은 나 자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굉장히 속 좁고 사람 자체가 이렇게 낮게 보이게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 네, 그죠. 옆에서 막 떠든다고 왜 저래?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제 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짧은 여행 기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발자국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부맘이었습니다. 저는 한 세부맘한테 10발자국 더 다가가겠습니다.